자, 오늘 컴퍼니백 브리핑은 현대자동차그룹과 넷플릭스 두 예. 회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것부터 하죠. 넷플릭스. 넷플릭스. 쏘리 현대차. 의문의 일패 현대차. 네. 예. 넷플릭스 이거 뭐 우리나라가 구했잖아요, 요즘 이 회사. 그래서 요즘 관심들이 많고 오늘 저녁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어서 네. 관심들이 있을까봐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표로 한번 보여주시면 뭐 요즘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표로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막대 그래프로 돼 있는 표인데 이게 말씀 먼저 드릴게요. 이게 오늘 표가 표. 많아가지고 대리님 표. 오늘 어째 순조롭게 네. 이겁니다. 이게 지난 2분기까지 실적인데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지난 2분기 실적이에요. 네. 그러면 파란색이 매출액이고 오른쪽 이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주당 순이익이거든요. 근데 얼핏 보면 매출과 이익이 비슷하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는 매출은 왼쪽의 숫자를 읽으시면 되고 네, 이익은 이게 주당 순이익에서 오른쪽에. 조금 다른데 보시면 매출액은 조금 늘었습니다만 2분기 실적을 보시면 주당 순이익이 떨어졌잖아요. 네. 게다가 그 위에 있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분홍색 주황색 점선이 컨센서스군요. 컨센서스보다 못 미쳤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3분기 실적 예상치를 보니까 주당 순이익이 지금 뭐 예상 실적이 한 2.5달러 수준이라서 이거보다도 사실 조금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은 되고 매출액은 이거보다는 약간 높아질 것이다. 이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네. 지금 실적 발표가 다가오면서 이제 뉴욕에서도 분위기 외신들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 더 갈 수도 있겠다. 실적이 더 높게 나온다. 실적이 조금 더 그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겠다. 지금 저거는 6월에 발표한 겁니까? 이건 발표된 이미 거고. 발표된 거고. 예. 예.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뭐 2.7 주당 2.7달러까지 그래서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겠다는 예상들이 나오고 뭐 최근 며칠 사이에 나온 멘트도 보니까 바클레이즈도 3분기 실적 굉장히 낙관적이다. 뭐 UBS도 목표 주가도 올리고 강력한 지지로 기울고 있는 구독자들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게 이제 구독자 숫자가 얼마나 늘었느냐가 이제 제일 관심인데 그게 곱하기 얼마 하면 그게 그럼요. 매출이니까요. 그럼요. 넷플릭스는 그게 전부죠. 이 표를 다음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하여튼 여러 가지 표를 찾았는데 표가 아직 조금 느립니다. 오디오는 개선이 됐는데 표. 그러니 이겁니다. 이게 이제 넷플릭스가 2013년 이후로 그 유료 구독자 수예요. 근데 이 보시면 굉장히 급하게 숫자가 올라가다 최근 들어 갈수록 약간 정체되는 느낌이 들죠. 약간 정체되는 그쵸?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2억 명을 넘은 이후에 조금 정체가 되고 있고 지난 2분기에 이제 분기별 늘어난 게 150만 명 정도였거든요. 분기에. 네. 근데 이번 3분기에 지금 예상치가 35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왜? 시장에서 얘기했어요. 갑자기 왜? 오징어 오징어 보려고? 오징어 게임이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렇게 6, 7, 8 생각이 드는 거죠. 7, 8, 9가 3분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사실 나온 지가 20 며칠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9월 달에 그게 늘어요? 네. 9월 달에 오징어 게임이 있었나요? 9월 달에는 없었구나.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때문에 늘어난 게 오징어 게임에 아닌데? 늘어난 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잠깐 헷갈렸습니다. 네. 어쨌든 하여튼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4분기에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특히 재밌었던 외신이 최근에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이거 한번 보시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이게 사실은 그런 기사들은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이 오징어 게임 때문에 돈을 진짜 많이 벌었을 거다. 근데 이제 워낙 뭐 넷플릭스가 정액제로 하고 안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볼 수 있으니까 이 하나의 게임의 가치, 이 하나의 콘텐츠의 가치가 얼마인지 사실 추정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보니까 내부적으로 임팩트 밸류라고 해서 자기들이 공급하는 콘텐츠 중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가치가 얼마의 가치가 있었다. 근데 이게 블룸버그에서 최근에 나온 기사는 내부 문건을 입수해서 보도한 내용인데 이 스쿼드 게임, 오징어 게임이 대략 한 900만 달러, 9억 달러, 9억 달러, 9억 달러 가치가 있다. 그래서 약 1조 원. 우리 돈으로 한 1조 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 오징어 게임이 지금 실제로 제작비가 한 250억 원 정도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 한 40배 정도 되는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
굉장히 오징어 게임 때문에 수혜를 너무 많이 받다. 이 재밌는 게 이 블룸버그 기사 내부 문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지난달 17일에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23일 정도 만에 시청한 사람이 1억 3,200만 명인데 네. 재밌는 게 한 편 보고 한 편 더 이상 본다. 그게 총 9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1편을 보고 1편을 보고 2편 이상 본 사람이 몇 퍼센트냐? 네. 이게 89%. 거의 거의. 굉장히 그러니까 한 번 본 사람은 거의 2편 이상 봤다는 뜻이고 네. 한 번 시작해서 정주행으로 끝까지 봤다. 그게 한 66%. 몰입도 최고. 저도 야. 이거 볼 때 야. 한 번 본 다음에 그냥 밤새서 봤거든요. 그 백브리핑 같은 콘텐츠구나. 글쎄. 그 자리에 앉기가 어렵지. 오후 5시에 앉기가 어렵지. 한 번 보면 못 벗어난다. 못 벗어나는. 아. 그래서 이거 뭐 흡입력이 대단하고 다음표를 한번 보여주면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뭐 이건 뭐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역대 하여튼 최단기간 최다 시청 기록이거든요. 지금 이거는 조금 전 수치라서 시청 수가 1억 뭐 1,000만 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네. 다른 뭐 브리저튼이라든가 리핑이라든가 그동안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그런 콘텐츠에 비해서도 뭐 압도적이다. 근데 오징어 게임의 지금 편당 제작비가 한 25억, 28억 이쯤 되는데 일반적으로 넷플릭스가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기묘한 이야기 이런 네. 작품들 거의 95억, 100억, 우린 돈으로 한 100억 원 정도 한 편당 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4분의 1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콘텐츠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싸다. 여전히 가성비가 높은 컨텐츠로 넷플릭스에서도 인지하고 있어서 네. 또 뭐 그래서 한국 영상에 대해서 더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그만큼 거죠. 가성비가 높다. 이 콘텐츠 비즈니스는요. 네. 이게 투입하는 원가와 그 콘텐츠의 퀄리티는 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음. 제가 그런 걸 느끼는 게 그 아쿠아리움 같은 데 가면 혹은 예. 그 동물원 같은 데 가면 물개 쇼하잖아요. 네. 와, 그 녀석은 나는 물개가 왜 이렇게 똑똑한지 정말. 공 가져와 그럼 공 가져오고. 대단하죠. 예. 뭐 돌고래 쇼. 네. 뭐 이런 거 보면 대단하죠. 돌고래가 막 거의 뭐 사람처럼 움직여요. 어.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돌고래가 포효를 하네. 그러니까 강아지 같은 거라는 거야. 우리는 야 물고기가 어떻게 저걸 저렇게 하지라고 생각하는데 물고기 아니라 포유류니까 곰이나 강아지 같은 애들이 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기본적인 지능이 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보고 뭐 그런 거 보여주는데 막 3만 원, 4만 원 받고 그러는데 네. 원가 얼마나 들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고등어 2마리. 계속 고등어만 고등어 주면 된다. 2마리 주면 하니까. 물론 이제 뭐 훈련시키는데 쉽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네. 콘텐츠라는 건 그렇고 재밌네요.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의 가치를 산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네. 굉장히 네. 어렵죠 이게. 이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산정했는지는 뭐 여전히 논란이 있고 이거보다 사실 주가 상승률은 더 높으니까 네. 지금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이후로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 따지면 뭐 훨씬 더 많은 수혜를 봤다는 분석도 나오죠. 네. 자 넷플릭스 오늘 밤 뭐 실적을 한번 뭐 보시죠. 네. 고마워해야 되는데 돈은 넷플릭스가 벌고 제주는 오징어 게임이 넘고 한 10% 정도 준다고 하던가요? 뭐 그렇다고 하더군요. 편당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 콘텐츠를 주면 10%에서 뭐 맥시멈 30% 정도의 확정 수익을 주고 그 제작비의 10% 정도 얹어서 그 됐다 땡. 끝. 끝. 그리고 나머지는 대박 나면 우리가 다 먹고 이런 구조라서 네. 모르겠습니다. 그게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도 하고 네. 또 개런티, 런닝 개런티 같은 게 조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제가 또 말하는 잘못한 모양입니다. 왜요? 뭐 인건비, 감가상각 뭐 많은데 진짜 경제관념 없는 정말 100% 진짜. 사과하세요. 다음 뉴스. 예. 네. 현대차동차가 유럽 점유율이 많이 올랐네요. 예, 오늘 기사가 많이 나와서 현대차는 뭐 관심들이 많으실 테니까 네. 뭐 간단하게 가져왔는데 표를 한번 보시면 현대자동차의 유럽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게 지난 4월 예전에 뭐 2010 몇 년에 보니까 순위가 뭐 10몇이 아주 현대차는 유럽에서 정말 존재감이 없었던 때도 있었는데 네. 지금 9월 점유율이 11% 이상으로 올라갔잖아요. 이 정도 되면 지금 유럽 내에서 한 3대 메이커 정도 되는 거거든요. 3대? 3대 메이커. 다음 표로 한번 보여주시면 폭스바겐이 1등일 거고. 폭스바겐이 1등이고 어제도 예. 말씀드렸던 스탈란티스, 저기 이제 스텔란티스가 2위고 현대차 그룹이 3위. 열반연합군. 현대차가 BMW. 그러니까 3위면 정말 대단한 거죠. 유럽에서 우리가 르노와 BMW를 앞섰군요. 이게 뭐
워낙 이 뭐 현대차 그룹이 잘한 것도 있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유럽 시장도 사실은 반도체 대란이 뭐 유럽에도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으니까 전체적인 신차 판매가 지금 다 낮거든요. 그래서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만 유독 늘고 있어요. 저 현대차가 그러면 디자인이나 혹은 브랜드 이미지나 여러 가지가 좋아서 잘 팔린 건지 네. 아니면 그래도 신청하면 빨리빨리 주는 건 현대차밖에 없으니 반도체 뭐 수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뭐 섞여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 그 전체적으로 다 뭐 폭스바겐도 사실 9월달 판매가 전년 대비로 해서 뭐 30%, 뭐 전부 예. 다 마이너스인데 현대차만 한 7% 가까이 올랐잖아요. 어허. 그래서 그러니까 회사 측 설명은 이렇습니다. 회사 측 설명은 우리가 네. 아이오닉 5도 내고 뭐 투싼 하이브리드 차도 내고 예. 그러니까 친환경차에 우리가 대응을 잘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브랜드력이 높아져서 그래서 유럽에서 지금 우리가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있지만 네.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잘하는 거다. 예. 점유율이 높아졌다는 건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 그래서 점유율이 높아졌다는 건 시장이 커지면 그만큼 시장 더 먹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의미는 있는데 네.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한편에서는 약간의 반사이익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도 오늘 이리저리 취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의 부족 때문에 물량이 부족하고 재고가 부족한데 현대기아차는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재고가 한 2달치 정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았다고 반도체 자동차가 네. 그러니까 자동차 재고가 그 말은 그동안 안 팔렸. 잘 안 팔려서 재고에 다른 데는 다 재고가 없는데 현대차 가면 바로바로 주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영향도 좀 있다. 그런 것도 있고 네. 특히나 이번에 보면 9월달 판매 뭐 폭스바겐도 많이 빠졌습니다만 포드 이런 데는 뭐 마이너스 50%, 혼다, 닛산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그런 데는 또 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유럽 중에서도 영국에 그 생산 공장이 있는 회사들이에요. 영국은 아예 올스톱이었어요? 아니 영국에 브렉시트 때문에 물류난이 있다고 저희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영국의 그 브렉시트 트럭 운전사 먹고 하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도 부족한데 영국에서 생산한 차를 유럽을 갔다 와서 다시 파는데 네. 이런 그 일종의 병력 현상이 생기니까 유럽에 있었던 혼다, 닛산이 영국에 공장이 있고 네. 포드는 변속기 공장이 영국에 있거든요. 예. 이런 데는 그것까지 합쳐져서 조금 더 판매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현대기아차가 조금 뭐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3분기 현대차 실적이 곧 발표가 될 텐데 그렇게 기대치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굉장히 잘했는데 전반적인 반도체 쇼티지로 뭐 현대차도 피해갈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뭐 매출도 당연히 전분기랑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나빠지거나 뭐 이런 예상들이 많고 중국에서도 부진이 이어지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유럽에서 뭐 좀 잘 팔린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시적인 선전인지 네. 그렇지 않은 뭔가 근본적인 변화에 따른 거죠. 조금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일시적인 수혜로 봤다는 의견도 있고 네. 아니다. 조금 이렇게 바텀업이 지금 최악 상황을 넘어선 거다. 한번 다음 표로 보여주시면 준비한 김에 요 다음 표인데요. 네. 보여주시면 뭐 한국에서는 뭐 압도적인 점유율인데 현대차 그룹의 네. 시장별 점유율.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장. 한국에서는 대장인데 러시아에서도 나름 1위예요. 인도에서도 2위고 네. 베트남에서도 1위고 이런 걸 보면 현대차가 하여튼 굉장히 적극적으로 친환경차로 전환이 빠른 편이고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뭐 괜찮다라는 평가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력인 건지는 조금 지나봐야 안다. 네. 보통 어쨌든 뭐 공부 잘 시그널은 못하다가 좋다. 네. 한번 시험 잘 보면 네. 의견이 엇갈리죠. 실력이 좋아진 건지 찍었지. 뭐 아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넷플릭스도 잘 되고 네. 현대차도 잘 되고 뭐 저희 간단하게. 3프로 TV만 계속 네. 고생입니다. 저희가 되어 보니까 이제 오디오는 개선이 됐고 이 화면만 잘 바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송을 모르는 저는 네. 일단 전문가가 와서 맞춰줬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안 건드리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밤새도록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PD님도 하다 고생하셔가지고. 보고. 네. 그래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뭐라고 안 하고 그냥 바꾸려고요. 아직 내가 뭐라고만 하면 저렇게 클로즈업 한다. 말하지 말라는 뜻이죠. 말하지 말라는 뜻.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 할 때 주로 네. 이제 클로즈업 하는. 알겠습니다.
네, 잠깐 광고 하나만 들으시고 네. 저희 그 메인 코스죠. 메인 메뉴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